네,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하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2023년도 2월 15일자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요 정오 12시 수요 예배 때 근신 처리가 되는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상은 지제섭 지파장인데 베드로 지파장이죠. 베드로 지파장이 오늘 근신이 되었다고 내부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근신 날짜는 당연히 그래서 신천기 40년 2월 15일 오늘자가 되겠습니다. 근신 사유는 몸이 안 좋은 상태일 때 다른 영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요 내용은 이제 안에서 들려주는 제보해준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 겁니다. 저는 그래서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일전에 지제섭 지파자 같은 경우는 뭐 치매기가 있다란 말이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는 단상에 서서 약 30분간 지제섭 지파장이 말을 하지 않고 멍하니 서 있는 그런 어떤 사태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 지제섭 지파장이 몸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이 지금 이 지파장을 대행을 하고 있었었죠. 그런데 들린 이제 내용으로 보면 지제섭 지파장이 이미 대리 지파장을 내세워서 지제섭 지파장이 뒤로 물러서 있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이미 근신 처리는 예정되었던 그런 어떤 사건으로 지금 안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전에 최동희 전 지파장 제명 처리되고 이번에 지제섭 지파장이 근신 처리가 되면서 지금 베드로 지파는 지금 발칵 뒤집어졌고요. 그리고 신천지 지금 총회 요한 지파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내부적으로 지금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정신교육을 강화를 한다고 그럽니다. 요게 요한 지파 내에서만 지금 발생되는 일인지 이제 베드로 지파까지 할 건지 아니면 전 지파를 대상으로 다 할 건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일주일간 정신교육을 이제 계속 강화를 하면서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신천지는 상당히 문제가 많죠. 지파장이 몸 상태가 만약에 안 좋으면 쉬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된다든지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준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몸 상태가 안 좋다는 이유로 또는 몸 상태가 안 좋고 치매기가 있고 그러면 헛소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정신 나간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보호를 해주고 치유를 해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근신 처리를 하는 게 신천지인들의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이만희 총회장이 그러면 이제 몸 상태가 지금 뭐 이제 좋지는 않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그럼 몸 상태가 조금 더 안 좋다든지 그런 단상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설교도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그거 녹화해 놓은 거라 그죠? 녹화해 놓은 거나 이런 거 틀어주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만희 총회장이 몸 상태가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헛소리를 한다든지 치매기가 좀 보인다면 지제섭 지파장처럼 이렇게 근신 처리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제명 처리할 거냐 이 말이죠. 신천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는 케어를 하고 돌보려는 이런 정신 상태가 안 돼 있죠. 왜냐하면 신천지는 기본적으로 육체 영생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안 되고 사람이 죽어도 쉬쉬해야 되고 몸이 안 좋아도 이거는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이런 어떤 집단이다 보니까 당연히 몸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쉬쉬해야 되고요. 또 지제섭 지파장이 오랫동안 이제 단상에서 이제 몸을 이렇게 단상에서 등장하지를 못한 상태고 또 몸이 안 좋다는 소리가 계속 회자되고 있고 이러니까 신천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이 자체 안에서는 몸이 안 좋거나 사람이 죽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부상을 당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신천지 내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사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건들은 가능하면 쉬쉬하고 누가 죽으면 장례식도 심지어 못 가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이게 골 때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어떤 이런 하나가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어떤 집단인지를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태들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신천지 내부에서 즉 지제섭 지파장을 따르는 부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지석 집화장을 따르는 부류와 또 제동이를 따르던 어떤 부류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뭔가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부의 어떤 소동이 지금 발생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인지 일주일간 정신교육을 강화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신천지 내부에서 지금 헤게모니가 아주 지금 심각하게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이제 당연히 고총무가 있고요. 이어서 이제 계속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게 지금 총회 고총무가 근신이라는 제보가 지금 있습니다.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 지금 고총무가 근신이 됐다라는 이 제보는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지재섭 집화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근신이 되었을 때 어떤 상태와 고총무가 근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고 쉬쉬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지금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총무가 어떤 지금 실력을 행사를 지금 하고 있다면 같은 근신이라도 지금 결이 다른 뭔가 관점이 다른 그런 근신이라고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고총무가 지금 현재 공식석상의 자리에 등장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고총무가 근신이라는 어떤 제보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고 제가 받은 제보가 신뢰성이 영 떨어지는 제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총무가 공식석상에서 지금 나타나지 않고 지금 실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아마 근신일 가능성이 크고 뒤에서 수렴 첨정을 하고 있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총무가 지금 근신이 되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지재섭 집화장 근신과는 결이 다르게 왜냐하면 이 고총무가 실sek이다 보니까 이만희 총회장도 앞전에 고총무의 어떤 일련의 행각에 대해서 뭔가 좀 지적을 하긴 해야 되다 보니까 은밀하게 지금 근신만 처리를 해놓고 요거를 지금 대외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일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안에 계신 분들 중에 신천지 안에 계신 분들 중에 고총무가 공식석상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혹시나 근신 처리됐는지 이까지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총무가 근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파워 게임에서는 고총무가 아직까지는 힘이 굉장히 막강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윤유한 교육장이 살아있다는 제보입니다. 그 일전에 윤유한 교육장이 사망했다라는 어떤 그 소문들이 계속 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유한 교육장이 살아있는지 제보를 받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제보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세력이 이렇게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들리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세력이 이렇게 되어 있으며, 잠깐 펜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총회 세력이 있고요. 총회 고총무 쪽입니다. 고총무 쪽. 고총무가 총회 쪽은 세력을 거의 다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띠아 지파 쪽으로 장지파, 그죠? 마띠아 지파 쪽에 세력이 형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장광식 지파장 쪽에 세력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윤요한 교육장, 지금 윤요한 교육장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데 윤요한 교육장 쪽에 세력들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지파에 그 지재섭 집화장 딸 주변으로 세력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지금 서로 간에 스파이를 서로 보내고 지금 정보를 서로 캐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력 간에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총회에서 일단 이쪽 세력을, 즉 베드로 지파 쪽 세력을 좀 제압을 해야 될 거라는 지금 생각이 들어서 이쪽을 먼저 지재섭 집화장을 날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그 명분은 좀 쉬웠죠. 최근에 이제 단상에서 지제섭 지파장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치매기가 있다라는 소문이 회자되고 있었고 몸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압하기는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다른 데 비해서 좀 좋았을 거고 윤요한 교육장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총회에서 건들 수는 없을 상태고 은밀하게 세력이 지금 형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장방식 지파장 쪽 어떤 세력 같은 경우는 총회에서 직접적으로 건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어떤 세력이다 보니까 지금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 지파장 같은 경우는 김남희 원장이 이만희 총회장하고 평화의 궁전에서 살 때 그때 평화의 궁전과의 관련돼서 쓸 때 그때 세력이 많이 세력이 형성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쪽도 다른 여기 있는 이런 세력들보다는 크지는 않지만 나름 세력이 어느 정도 빌립 지파장을 중심으로 형성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사이에 그리고 이만희씨 본처 유씨 이 유씨 같은 경우는 총회 쪽하고 고총무 쪽하고 조금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유씨 같은 경우는 자기하고 서로 라인을 같이 탈 수 있는 쪽으로 무조건 갈 것 같아요. 유씨 쪽은 아무래도 유씨 그 이만희 씨 본처와 그 다음에 그 양자 있죠. 양자 이땡우 같은 이 양자 이만희 씨 양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만희 씨가 죽었었을 때 유씨나 이 양자가 돈이라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유씨하고 이 양자를 어느 쪽의 집단들이 끌고 들어가냐에 따라서 또 명분도 생기고요. 어떤 세력들 돈 같은 이런 어떤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유씨 라인 쪽 본처하고 양자 쪽을 서로 이 각 세력들이 아마 눈치 게임으로 지금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지금 쭉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었을 때 하여튼 요런 어떤 파워 게임 안에 있는 헤게모니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고총무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약한 세력부터 일단 날려 보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때 제일 먼저 작업을 했던 게 아마 최동희 지파장일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약한 세력이 지제섭 지파장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베드로 지파 자체는 세력이 강하지만 지제섭 지파장 자체가 본질적으로 이제 움직이기는 굉장히 어떤 신체적으로 건강적으로 있다 보니까 먼저 어떤 명분을 걸어서 근신을 처리하고 지파장이 보통 근신 처리가 되면 대부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서서히 아마 작업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제섭 지파장이 이미 오랫동안 단상에 서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계속 단상에서 쓸 가능성도 희박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서서히 이 최동희 지파장 날렸을 때 얼마 기간 동안 전도를 안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영이 들어가서 다른 귀신이 섭석 귀신이 들어가고 이런 귀신이 들어가서 다른 영이 들어가서 제명 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세력들을 제거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보이는 윤곽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안에서 헤게모니가 벌어져 있고 그래도 지금 이 헤게모니 속에서 가장 지금 그래도 칼자루를 크게 쥐고 있는 게 지금 총에 있는 고총무 쪽인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바로 이만희 씨하고 바로 직계 라인입니다. 직계 라인이다 보니까 이 고총무가 이만희 씨가 고총무의 어떤 얘기들만 위주로 지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총무의 힘이 아무래도 뒤에 호랑이가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힘이 좀 많이 실리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다른 세력들도 지금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타이밍 언제 고총무는 지금 사방이 다 적입니다. 일단 적은 그래서 언젠가는 고총무가 또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각 이제 교육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장이라든지 뭐 법무부장이라든지 이런 눈치를 보고 있을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지금 현재 아주 복잡한 어떤 권력 싸움으로 지금 이제 접어 들어갔기 때문에 점입 가경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근신 처리가 벌어졌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이런 근신 처리가 지금 미란데 보리석 때 인물이었던 지재섭 지파장이 이렇게 근신 처리가 될 정도 같았으면 공식적으로, 그죠? 공식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소리는 신천지가 이제 막바지 들어가고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소리예요. 이제 몰락의 어떤 임계점에 다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백동선 목사님 아드님께서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잠깐만요. 예,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오늘은 어디를 보내셨냐면 이만희 씨가 살고 있던 그 평화의 궁전 쪽으로 보냈을 때 반송이 됐기 때문에 그쪽 하나하고 다시 신천지 총회본부 쪽, 신천지 총회본부 쪽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뭐 제 어제 영상이 앞전에 영상을 신천지에서 보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수신을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배달이 완료됐다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땡땡 고객님, 우체국입니다. 고객님이 이만희님에게 보내신 등기 우편물을 2023년 2월 15일 오늘이죠. 그래서 오전에 배달됐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배달 완료하였습니다. 항상 우체국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배달이 이제 완료됐기 때문에 어쨌든 신천지의 내용 증명이 이제 토스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어떤 반응이 보일지, 어떤 대답이 또는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를 제가 차분하게 지켜보고 하나씩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어쨌든 공은 제가 제가 아니죠. 예, 우리 백동선 목사님 아드님께서 공을 저쪽으로 토스를 했기 때문에 신천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정당한 대답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요. 신천지에서 사과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왜냐하면 그 사과를 하는 순간에 자신들의 교리를 부정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에 빠지기 때문에 어떤 대응이 나올 것인지 저희들은 차분하게 지켜보고 거기에 맞게끔 다음 스텝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생명의 나라라는 그 좀 제 유튜브에서 간혹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그런 신천지인입니다. 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해놨냐면 밖의 어느 비방자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어느 비방자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밖에 어느 비방자에 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을 예배날 우리 교회 단에, 그러니까 신천지 교단 단에 설 수 있게 해주겠다. 당신이 가진 비방 교리들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말해봐라. 신천지 신도들 앞에서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천 명을 개종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단의 단에 설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죠. 이상한 일이죠.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호박씨까지 말고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신천지 강사들은 바벨론 단이라도 설 수 있다면 서서 그 교인들을 전부 신천지로 전도해낼 실력과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종목자는 판을 깔아줬는데도 꽁무니 뺄 정도니 개종목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더군요. 그래서 이 댓글을 달아서 제가 생명의 나라님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물어보는 말은 비방자가 누구인지, 이 비방자 누구한테 가서 얘기했는지, 여기 내용들을 봤었을 때는 보통 일반인들은 아닌 것 같고 여기 개종목자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아니면 비방 교리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봤었을 때 신천지 안티 활동을 주로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이 비방자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그걸 모르겠으면 제 이메일로 그 비방자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bluesky2 05292 골뱅이 네이버.com입니다. 여기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비방자가 정말로 이러한 내용의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나라는 사람이 쭉 제 유튜브 봐서 댓글을 다는 상태를 봤었을 때는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소설을 써가지고 댓글을 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지울 수 없을 때가 많아서 제가 그걸 확인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비방자를 말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을 밝힐 수 없다면 생명의 나라님은 요 지금 얘기한 내용은 새빨간 거짓말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생명의 나라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생명의 나라님이 이렇게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가 감히 이 신천지 이 단에 서서 신천지 비방 교리를 가지고 신천지인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비방 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수천 명이 아니고 10만 명 이상을 제가 신천지에서 탈퇴를 시켜서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 교단에 서서 줌으로 됐든 어떤 식으로 됐든 신천지 교단에 서서 2시간 이상만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신천지인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만 준다면 수천 명이 아니고 최소한 10만 명을 제가 빼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방자 누구에게 가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신천지 교단에 서서 설명을 할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 그리고 신천지 교리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신천지가 어디에 허구점이 많은지를 아는 사람에게 가서 요청을 해야 그게 정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의 나라님이 이 말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신천지 총회 그리고 자기를 가르쳤던 강사들에게 가서 얘기해서 신천지 푸른하늘 2가 우리 교단에 신천지 단에 올라와서 2시간 동안 설교를 한번 하고 싶다라고 꼭 전해 주셔서 제가 신천지인들을 대상으로 이 신천지 교리 허구점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감히 최소한 10만 명 이상은 빼내겠다. 수천 명이 아니고요. 10만 명 이상을 빼내올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게 생명의 나라가 이게 좀 혼자 자신의 어떤 소설을 써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위치를, 자신의 어떤 위상을 좀 높이려는 어떤 그런 의도로 지금 적은 것 같은데, 누가 이 버르장머리 없이 이런 식의 어떤 단상에 있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를 비방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단상에 서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는 게 누구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신천지 내에서는 이렇게 절대 할 수가 없지요. 예? 근데 그냥 자기 그 생명의 나라님이 그냥 자신의 어떤 허구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끄집어내서 자기 입지를 견고히 하려는 그런 모습으로만 그런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혼자 소설 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응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